한태준의 세상은 7년 전 사랑했던 아내와 어린 아들을 잃은 날 멈춰버렸다. 그는 슬픔과 상실감을 뒤로하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았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인 한 그룹의 젊은 총수였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7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는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복수의 칼날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깊게 남아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손목 시계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선물했던 시계였고 그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었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떠났다. 그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김지영의 세상은 매일 밤 이어지는 지옥이었다. 그녀는 7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김씨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존재는 가족들에게 그저 투명인간에 불과했다. 시어머니 박민선은 그녀를 쓸모없는 며느리라고 불렀고 그녀에게 집안의 모든 허드레시를 맡겼다. 그녀의 아들 한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는 항상 외로웠다. 지영은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품에 안고 그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해줄 뿐이었다.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와서 이 짐이나 옮겨. 민서의 고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무거운 짐들로 인해 구부정했다. 그녀는 민서의 말에 순종하며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때 한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나한테 화만 내? 한준의 작은 목소리에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아빠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이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품에 안고 그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해 주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그녀는 지영에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으라고 지시했지만 지영은 그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옷을 입고 파티에 참석했다. 민서는 그녀의 모습에 분노했다. 그녀는 지영을 향해 소리쳤다. 이런 미친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같은 애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민서의 폭언에 지영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민서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때 한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한준의 작은 목소리에 지영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준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한태주는 7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7년 전 아내와 아들이 살았던 모든 곳을 뒤져달라고 지시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손목시계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잃어버린 가족을 떠올렸다.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총수님, 7년 전 총수님께서 출장 가셨을 때 사모님과 아드님께서 김씨 집안에 입양된 것 같습니다. 태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김씨 집안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씨 집안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낡은 한옥이었다.
태주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여자가 아들에게 구타당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한준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준은 그녀의 손에 들린 과자를 뺏기 위해 그녀를 때리고 있었다. 엄마, 내 과자 줘, 내 과자. 한준의 울음에 태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아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잃어버렸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닮은 한 여자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당신은 누구야?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그가 자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는 김지영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영의 말에 태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이런 사기꾼,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아들을 빼앗아갔어. 당장 내 아들을 내놔. 태준의 절규에 지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의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태주는 지영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보았다. 목걸이에는 그가 7년 전 아내에게 선물했던 시계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사기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었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잃어버린 기억과 얽힌 운명적인 사랑이 되었다. 한태주는 김지영과 한준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지영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찾고 싶었고 한준을 위해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태준은 한준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지영이 정말로 기억을 잃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를 감시해야 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7년 전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김지영 씨, 당신이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내 옆에서 이 아이를 키우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당신과 이 아이를 모두 잃게 될 겁니다.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가 한준을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지영이 온 후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지영은 한준에게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주었다. 그녀는 한준과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그가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한준은 지영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태준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안기고 말을 걸기도 했다. 태준은 그런 한준의 변화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빠, 엄마가 만든 로봇이 최고야. 한준이 지영이 만들어준 낡은 로봇을 들고 태준에게 자랑했다. 지영은 한준이 버렸던 부품들로 로봇을 만들어 주었다. 태준은 그런 지영을 보며 7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만들어 주었던 낡은 로봇을 떠올렸다. 그때 지영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나는 낡은 로봇도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마법사야. 그녀의 말에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정말로 기억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 그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비서를 시켜 지영의 모든 것을 조사하게 했다. 그 시각, 태준의 회사에서는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총수님의 아들 한준에게 숨겨진 엄마가 있다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태준의 부사장 이정구였다. 그는 태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태준의 약점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정우는 태준의 비서를 매수해 지영과 한준이 펜트하우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지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7년 전 지영이 태준의 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낸 후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지영이 태준의 돈을 훔쳐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실을 태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태준의 사무실로 찾아와 비열하게 말했다. 총수님. 총수님의 아드님이 데리고 온 그 여자 혹시 총수님의 첫사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우의 말에 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정우 부사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아내를 모욕하지 마. 태준은 지영을 아내라고 부르며 그녀를 보호했다. 정우는 태준의 태도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태준이 지영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태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던졌다. 총수님, 그 여자는 총수님에게 칼을 겨눌 여자입니다. 총수님께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정우의 말에 태준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영에 대한 의심과 함께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더라도 그녀를 용서하고 싶었다. 그의 차가운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리고 아들에게서 잊고 살았던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한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김지영과 한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다. 태준은 지영을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한준은 지영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태준에게도 먼저 다가가 안기고 말을 걸기도 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정우 부사장은 태준의 약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영과 한준이 태준의 펜트하우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들을 이용해 태준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7년 전 지영이 태준의 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낸 후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지영이 태준의 돈을 훔쳐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실을 태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로 했다. 정우는 지영을 찾아가 비열하게 말했다. 김지영 씨, 당신이 총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뒤로는 그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모두 폭로하기 전에 이 아이와 함께 떠나십시오. 지영은 정우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정구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웃었다. 이 흉터는 총수님과 똑같은 흉터죠. 총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흉터를 남겨준 겁니다. 정우의 말에 지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태준을 배신했던 것일까? 그녀는 한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한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정우는 태준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회를 열었다. 그는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영과 한준의 존재를 폭로했다. 그는 지영이 태준을 배신하고 그의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냈다. 그는 지영이 한준을 납치하고 태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총수님, 이 사실이 정말입니까? 당신이 한 여자에게 놀아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단 말입니까?
이사들의 비난에 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태주는 지영에게 전화했다. 지영아, 너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지금 이사회장으로 와줘. 지영은 태준의 말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한준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이사회장에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다. 정우는 지영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김지영 씨, 이제야 나타나셨군요.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에게 말해주시죠. 지영은 정우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총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수님의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엄마이고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지영의 진심 어린 말에 태준은 그녀를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이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김지영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김지영 씨는 저의 아내이자 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아내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태준의 단호한 말에 이사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태준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정우의 음모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태준은 이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김지영의 손을 굳게 잡고 이정우 부사장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이정우 부사장, 당신이야말로 추악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군. 당신이 한 짓을 모두에게 공개하겠다. 태준은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에는 이전구가 지영의 과거를 조작하고 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구의 비열한 웃음과 사악한 계획들이 낱낱이 드러나자 이사회장은 경악에 휩싸였다. 그때 지영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총수님, 제가 이사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7년 전, 총수님과 제가 헤어진 후 저는 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기억 속에는 당신이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제가 모든 것을 희생했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지영의 말에 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영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영에게 미안함과 함께 그녀를 잃었던 지난 7년의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 태준의 비서인 민준이 이사회장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7년 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기록과 당시의 CCTV 영상이 들려 있었다. 영상에는 태준의 차가 사고를 당하는 순간과 지영이 태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태준을 구출한 후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 누군가에게 강제로 납치되는 모습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정우 부사장은 총수님을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총수님을 사랑했던 김지영 씨를 이용해 총수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 씨는 총수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총수님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막아냈습니다. 민준의 말에 이사회장 전체가 술렁거렸다. 이정우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쳐 이정우를 체포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태준은 지영을 꽉 안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함께 그녀를 향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지영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너를 잃고 너를 원망하고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나는 이제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해방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았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았다. 그녀는 태준의 품에 안겨 한준과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꿈꾸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정우의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 한태준은 형의 죽음과 자신의 사고에 얽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김지영과 한준이라는 두 가족이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태준은 지영과 한준을 품에 안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한준의 웃음소리와 지영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태준은 지영에게 지난 7년간의 아픔과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너를 잃고, 너를 원망하고,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나는 너를 잃은 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다는지 깨달았어.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준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의 얼굴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어 나갔다. 지영은 태준과 함께 보낸 행복한 기억들을 되찾았고 태준은 지영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불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해졌다. 며칠 후 태준은 지영과 한준을 데리고 7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닷가를 찾았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한준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았고 태준은 지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영가, 나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지. 하지만 이제 너와 한준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행복해. 너희는 내게 모든 것이야.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총수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이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한 남편이자 한 아들의 아빠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와 태준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과거를 잇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운명적인 사랑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한태준과 김지영의 사랑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한준은 그들의 결혼식에서 작은 턱시도를 입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기적과도 같았다. 태준은 더 이상 차갑고 냉소적인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한 남편이자 한 아들의 자랑스러운 아빠였다. 그들의 행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영은 태준의 지원을 받아 한준 유치원이라는 작은 유치원을 설립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태준은 그녀의 유치원에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들의 유치원은 이제 마을의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태주는 한준과 함께 지영의 유치원을 방문했다. 한준은 지영에게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태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태주는 유치원 놀이터 한쪽에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었다. 태주는 소녀에게 다가간 조용히 물었다. 아가야, 왜 혼자 울고 있니? 소녀는 태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소녀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소녀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너도 언젠가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태준의 따뜻한 말에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태준은 소녀에게서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차가운 조각들을 녹여내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영혼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작은 정원에서 펼쳐졌다. 태준과 지영은 한준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은 지영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삶은 7년 전 잃어버렸던 기억과 외로운 고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진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